어느 나라를 가든 정부의 정책과는 반대로 행동하며 오로지 학자의 양심에 따라서 진실을 밝히는 학자들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한국과 역사 문제, 영토 문제로 매번 부딪히는 일본에도 그러한 인물들은 존재하죠. 사실 일본인들은 조용하고 예의 바르고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을 극도로 꺼리는 민족이지만 일본 정부는 다릅니다. 더구나 극우주의 성향을 보이는 아베 신조, 스가 요시히데, 기시다 후미오로 이어지는 자민당 출신의 총리의 발언과 행동은 매번 한국인들의 분노 게이지를 폭발시키죠. 그런데 일본의 양심 있는 역사학자들이 학자로서 도저히 양심을 버릴 수 없다면서 요리 보고 저리 봐도 독도는 한국 고유의 영토라면서 양심 선언을 했습니다. 일본 내에서 매국노라 불려도 학자의 양심을 버리지 못하는 이들은 누구일까요? 안녕하세요. 듀이스멘터리입니다. 한국인은 절대로 들어오지 마세요. 한국인 손님은 받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일본어밖에 할 줄 모릅니다. 한국인 스태프가 없어서 만족스러운 응대가 어렵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한국인 손님께서는 출입을 삼가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이 문장들은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2년 전 일본의 대마도 상인들이 한국인들 보라며 떡하니 가게 정면에 붙여두었던 말입니다. 비록 어순이나 어색한 단어의 조합이기는 하지만 의도는 명확합니다. 한국인에게는 팔지 않습니다라며 한국인 불매운동을 한 것이죠. 그런데 대마도 상인들이 단지 한국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입장을 거부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많은 이들이 분노했죠. 그동안 대마도 경제에 대들보였던 한국인들이 봤을 때 이게 얼마나 어이없는 일이었을까요? 사실 대마도는 경제구조상 한국인을 무시하거나 거부하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지리적으로 한국과 불과 1시간밖에 떨어지지 않았고 일본 고유의 느낌을 간직한 대마도는 관광이 주 수입원이고 식당, 호텔, 술집 등은 전부 한국인 관광객들이 먹여 살렸습니다. 2018년 기준 대마도 두 개의 항구인 남항 이자라와 북항 히타카츠 이용객의 99%가 한국인이었죠. 그런데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일본이 2019년 7월 한국에 대한 반도체 장비 및 소재 수출을 규제하는 조치가 시행되자 한국에서는 불매운동이 시작됐고 대마도는 직격탄을 맞았죠. 일본으로 가는 전체 여행객 수는 8월부터 크게 감소하기 시작하더니 하나투어와 모두투어가 발표한 10월 자료에 따르면 일본 여행 상품 판매량이 무려 91.9% 하락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인이 99%를 차지했던 대마도는 역으로 계산하면 손님의 99%가 사라진 겁니다. 단돈 2만원이면 왕복할 수 있도록 선박 이용료는 대폭 낮췄지만 절대로 한국인은 대마도를 찾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국인 퇴출을 외치던 대마도의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다른 반응이 관찰됩니다. 30년간 호텔을 운영하던 호텔 대표는 태어나서 이런 피해는 처음이라며 울상지었고 손님으로 북적대던 초밥집은 한국인 관광객으로 먹고 살았는데 버티기 너무 힘들다며 속상해했고 대마도시청 담당자는 저희라도 빨리 한국에 가서 제발 다시 와달라고 부탁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한국인 없어도 된다고 큰소리 뻥뻥 치던 그들은 한국인 대신 일본인을 받으면 된다며 자신있게 대답했지만 일본인에게 대마도는 그리 매력적인 관광지가 아닙니다. 본토에서 멀리 떨어져 입도도 어렵고 그 시골을 보러 그 고생을 마다하지는 않을 테니까요. 그렇다면 대마도의 경제 손실액은 얼마나 되었을까요? 7월부터 8월까지 경제 손실 추산액이 무려 106억 원입니다. 한국인을 쫓아버리고 싶었던 대마도 상인들은 그들이 바라던 것처럼 한국인 없는 천국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섬 전체가 불매운동의 상징과도 같았던 대마도에 예전만큼은 아니더라도 다시 한국인이 조금씩 찾으면서 경제가 활기를 찾아가고 있는 찰나에 상인들의 간담을 서늘케 한 발언이 일본 정부로부터 나옵니다. 한국을 고통스럽게 할 만한 대책을 검토 중이며 이러한 고통은 금융, 투자, 무역 등 폭넓은 분야의 제재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지난 12월 9일 일본의 니혼게이자의 신문 및 NHK 등의 일본 언론은 일본 자민당 외교부의 산하에 설치된 대한국 정책검토 워킹팀이 1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조치를 논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자민당 내 외교부에는 자민당의 정책을 총괄하는 외교 전문 조직인데 지난달 김창룡 경찰청장이 불시에 독도를 방문하자 이에 반발하며 대응팀을 꾸렸습니다. 한국에서는 독도 대응팀이라고 불리는데 이 조직의 설치 목적은 단순합니다. 독도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는 한국에 대한 제재 조치를 준비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제까지 단순히 언론이나 정치인의 발언으로 대응했다면 이제는 조직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는 의미인데요. 야마다 겐지 사무국장은 1차 회의 직후 한국에 아픔을 주는 대응책을 검토해야만 한다는 의견들이 있었고 일본의 단호한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는데 인식이 일치했다고 말했고 사토 마사이사 외교부의 회장은 일본 정부의 거듭된 자제 요청에도 독도에 상륙한 것은 상당히 잘못된 일이며 이에 대해 항의하는 것뿐 아니라 뭔가 대책이 필요하다.
한국 측에는 다른 문제도 있기 때문에 확실한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두고 NHK는 앞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전문가 공청회를 통해 금융, 투자, 무역 등 폭넓은 분야의 제재를 검토해 내년 여름까지 중간 보고서를 만들 예정이라고 보도했는데요. 한국에서는 일본이 한국에게 제2의 수출 규제를 시행할 것이라는 예측이 전해지자 그다지 특별할 것은 없다는 반응이 줄을 이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2년 전 수출 규제로 더 큰 피해를 입은 것은 일본이며 이 수출 규제 덕분에 소부장 산업의 국산화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아팠으나 한국에게는 오히려 약이 되었고 만약 소부장이 국산화를 이뤄낸다면 이제 일본에게 비굴하게 돈 주면서 사오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런데 아프다는 반응은 오히려 일본에서 관측됩니다. 특히 대마도를 포함한 일본 여행업계는 2년 전 스스로 자초한 타격에 코로나가 겹치면서 아사 직전인데 또 한국에게 보복했다가는 한국인들이 어떻게 나올지 뻔히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오랜 기간을 버텨야 하는지 아니면 과연 이를 버텨내는 것이 의미가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라서 생명줄을 쥔 한국을 제발 자극하지 말아달라며 일본 정부에게 강력한 항의를 준비 중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사실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독도는 다케시마가 아니라 한국 고유의 영토 독도입니다. 그리고 이 독도에 대한 문제는 일본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일 뿐 독도가 일본 땅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대마도가 한국 땅이었던 적은 있었죠. 그런데 국제사법재판소에 끌고 간다,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다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자 결국 이를 참다 못한 일본 역사학자들이 나서 독도는 역사적으로 한국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2013년 일본 시마네현이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하자마자 가만히 지켜보던 이들은 이대로 둘 수 없다면서 이 불편한 진실을 알리기 위해 모임을 조직했습니다. 제일교포 윤영아 씨가 주축이 되어 일본인들과 함께 다케시마의 날을 다시 생각하는 모임을 만들었는데 이 모임의 이사장은 일본에서 독도를 연구하는 모모야마 대학 명예교수 구보이 노리오 씨이며 오사카 쇼인대학 명예교수 구로다 요시히로 씨가 부대표를 맡았습니다. 이 두 인물은 일본 대학 교수를 재직하다 은퇴한 역사학자인데 일본 정부가 특히 주시하는 인물입니다. 2013년 독도를 방문했다가 일본 영사로부터 경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죠. 특히 구보이 교수는 오랫동안 독도를 연구한 학자로서 언제 어디서 누가 묻든 독도는 한국 땅이라고 답합니다. 일본 정부가 1904년 발발한 러일 전쟁 때 강제로 독도를 빼앗은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면서 말이죠. 그는 러일 전쟁이 벌어지기 전에 독도는 분명 한국 땅이었다고 말합니다. 두 장의 사진이 이 사실을 증명해 주는데 에도막보 시대인 1775년과 1778년에 일본 정부가 그린 두 장의 지도가 있습니다. 1775년 처음 이 지도가 그려졌을 당시 독도와 울릉도를 일본 땅으로 표기했는데 당시 에도 막부에서는 지도가 잘못됐다고 지적했고 3년 뒤 1778년에 지도가 다시 그려졌습니다. 여기에는 독도와 울릉도가 빠졌고 막부가 이를 지도로 인정했죠. 즉 당시 일본 정부에서도 독도가 조선 땅임을 명백히 인정하고 있었던 겁니다. 구보이 교수는 일본이 러일 전쟁 때 승리하기 위해 독도를 강제로 점령했는데 당시 사람이 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본이 독도를 강제로 점령한 것은 제국주의적 발상이라고 강조했는데요. 그는 일본의 문부과학성이 한국이 독도를 무단으로 점령하고 있다는 내용의 중고교 교과서를 발행하자 이에 맞서 독도는 일본 땅이 아니다라는 부교재를 만들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대학에서 인권 문제를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학생에게 진실을 가르치는 것이 임무다. 일본이 한국을 침략했지만 일본 시민은 이런 사실을 잘 모른다. 그것이 정말 큰 문제이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정확한 지식을 알려주어야 할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이죠. 이렇게 일본 정부 방침에 정면으로 대응하는 활동을 하다 보면 일본 내에서 그들에게 매국노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비판을 쏟아냅니다. 하지만 일본인들은 정부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는 습성이 있어 일본 정부가 지속적으로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오히려 왜곡된 사실을 전달해 일본인 중고교생들의 사상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이렇게 매국노라는 비판에 시달리면서도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진실을 알리는 그들이 일본인들의 입장에서 진정한 애국자들이 아닐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